이곳 태국은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고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이걸 회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 몇 군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화로회를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회를 먹는다는 것도 신기한데 살아있는 횟감을 바로 떠주는 화로횟집이 있다니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이곳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최고급 오징어라 불리는 무늬오징어 회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고 태국의 보리새우라 불리는 살아있는 블랙타이거 새우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롱한 색깔의 고급 열대어종과 한국에서 본 적 없는 소라까지 회로 즐길 수 있었죠. 과연 태국의 화로의 맛은 어떨까요? 그래서 회사랑이 현장의 생생함을 고스란히 담아왔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방콕에 위치한 그루비그룹이라는 식당입니다. 이곳은 방콕 중심부에서 살짝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식당을 기준으로 택시로 10분 거리에 유명 관광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78층 마철로 옥상에서 방콕 야경을 볼 수 있는 트윈파워 마하나콘 전망대, 그리고 또 하나는 셔틀배가 따로 있어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 대형 백화점 아이콘 시암, 그 외에 태국의 아름다운 사원도 곳곳에 숨어 있기에 혹시나 방문 예정이라면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루비그룹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픈이라 가장 사람이 없는 시간대 촬영하고자 오픈 시간에 방문했는데 저는 도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이 실내가 아닌 지붕만 있는 야외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놀랄 일이냐고요? 이날 태국의 한낮 기온이 무려 38도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방문한 4월달이 연평균 기온이 제일 높을 때라서 유독 더운데 야외에서 선도에 예민한 회를 먹는다는 건 굉장히 아찔한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하나씩만 주문해서 빠르게 먹고 또 주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고 이 촬영을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게 자리에 짐을 두고 식당 한쪽에 있는 화로 수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생선은 바리카 종류가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선 굉장히 낯선 바리카 생선도 보였어요. 바로 대문발이라는 어종으로 한국에서 보기 힘든 물고기입니다. 바리카 생선 중에서 그렇게 맛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보기 힘든 종을 보니까 괜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 수조에는 어두운 빛깔의 둥근 바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고운 자태의 물고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무늬발이라는 어종으로 저번 수산시장 콘텐츠에서 선호로 봤었죠. 이걸 화로로 꼭 먹고 싶었는데 마침 딱 한 마리가 있어서 구경은 잠시 멈추고 누가 사가기 전에 얼른 주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봤는데 이날 무늬바리는 0.9kg라고 적혀 있었고요. 가격은 약 62,000원, 약 31,000원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니까 위에 가격은 한 마리를 다 썰어주는 가격이고 아래는 반마리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마리를 파는 건 너무 좋은데 키로당 거의 6만원이라니 태국 물가 대비 가격이 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약 31,000원을 주고 무늬바리 반마리를 주문했고요. 식당의 배려로 손질하는 장면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본 손질은 생각보다 섬세했어요. 머리에 송곳을 박아 직사시키고 라텍스 장갑을 끼고 위생에 신경 써서 작업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회는 화로라 비교적 얇게 썰어서 다음과 같이 주셨는데 이건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이 생선은 기름을 어느 정도 품고 있거든요. 품고 있다 보니까 약간 끝맛이 부드럽고 그리고 지방이 지닌 그 단맛이 간장과 만나 올라와 개인적으로 괜찮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감 같은 경우는 갓 잡은 화로다 보니까 약간 말캉말캉한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먹었을 때에는 막 큰 매력을 느끼진 못했지만 이를 숙성해서 즐긴다면 횟감으로서 그 맛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태국에 와서 이 돈 주고 먹을지는 의문입니다. 화로회를 잘 다루지 않는 태국 특성상 화로 횟감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궁금하다면 방콕에 방문했을 때 드셔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이따가 소개할 해산물을 더 관심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간장과 함께 제공된 태국식 해산물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해산물과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약간 이국적인 향이 있어요. 아마 이 향은 한국에 없는 식재료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걸 표현하자면 후추와 고수가 섞인 듯한 맛? 약간 매우면서 얼얼하고 이국적인 향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의 캐릭터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맛이었어요. 제가 이국적임을 표현하고 싶어서 고수 같다고 말을 했지만 이건 고수를 못 드시는 분도 얼마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매운맛도 꽤 있는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청양고추스러운 맛이 입안에 싹 훑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약간 라임에서 느껴질 법한 신맛이 짠맛과 약간의 단맛을 가지고 싹 들어오는 게 해산물과는 꽤 어울린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에 찍어 먹었을 때 시너지로서 더 맛있는 맛을 준다 라는 느낌보단 그냥 한국으로 따지면 초고추장 같은 포지션? 말 그대로 소스 맛으로 먹는 양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 한 접시를 다 먹었으니 다음 회를 주문해서 먹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킹타이거 새우 회. 한국에서 킹타이거 새우는 대부분 냉동을 해동한 걸 사용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걸 구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회로 먹을 수 있습니다. 타이거 새우는 메뉴에서 보이듯 크기별로 가격이 다른데요. 저는 가장 큰 사이즈인 3X 라지를 먹고 싶었지만 이날은 X 라지가 제일 큰 거라고 해서 X 라지로 한 마리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약 11,000원으로 한국의 보리새우와 비교해보면 괜찮은 가격이지만 태국의 물가를 생각해보면 꽤 비싼 편이네요. 비싼 만큼 플레이팅을 정말 예쁘게 해줬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 킹타이거 새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아요. 보리새우보다도 그 단맛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새우회는 그 특유의 단맛이 있잖아요. 그 단맛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 새우회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식감은 상당히 탄탄해서 씹는 맛 또한 좋았고요. 앞에 먹었던 무늬바리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이 타이거 새우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곳에 있는 해산물 소스에 찍어서도 먹어볼게요. 해산물 소스와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역시 그냥 소스 맛으로 먹는다, 딱 그 정도였고요. 그냥 이 소스에 찍어 먹었을 때에는 이 양념과 새우 자체의 식감을 즐기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무늬 오징어 회. 이 역시 가격은 사이즈별로 다른데요. 그래서 저는 이날 제일 큰 사이즈인 전보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이즈의 무늬 오징어 한 마리를 썰어주는 거고요. 가격은 약 36,000원입니다. 무늬 오징어의 가격은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이곳 태국에서도 한국처럼 두 종류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한치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한국에서 흔히 고급 횟감이라 불리는 무늬 오징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무늬 오징어는 간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태국의 무늬 오징어 회는 한국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오징어 회와 비교하면 그 오징어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요. 그리고 무늬 오징어 자체의 단맛이 은근히 올라오는 게 회로서 그 맛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해산물 소스에도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 해산물 소스는 익힌 해산물은 몰라도 회야 먹을 때 그 맛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역시나 소스 맛으로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해산물 소스는 식당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까 회야 안 어울린다고 단정 짓지 않고 향후 이야기에서도 계속해서 맛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먹을 건 소라회. 한국에서는 식용으로 보지 못했던 소라를 이곳에선 식용으로 쓰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를 회로 먹는다고 합니다. 가격은 한 개당 약 16,500원이며 소라 한 개의 가격치고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사이즈가 커서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았어요. 한국에서 소라를 먹는다고 하면 그 살수율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라는 제가 손질할 때 보니까 살이 꽤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한국에서 맛보기 힘든 이 소라회는 한번 간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제가 먹은 이 소라회는 주로 식감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전복과 소라를 섞어놓은 느낌으로 한국에서 흔히 전복 소라라고 부르는 회류 있죠. 그 회류와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라의 크기가 커서인지 육질이 정말 단단하고 옹골지더라고요. 하지만 살 자체의 맛은 단맛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고 담백하고 산뜻한 느낌이라 살수율 좋은 소라회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태국의 해산물 소스와 찰떡궁합은 아니었지만 식감과 소스 맛으로 즐긴다면 나쁘지 않은 조합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날 먹은 것 중 가성비가 제일 괜찮아 보였던 태국의 소라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현지에 있는 화로회집에서 태국에서 잡히는 다양한 화로들을 먹어봤는데요. 사실 태국 하면 물가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회라는 음식도 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비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게 10만원 정도? 상당히 비싸죠. 아무래도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화로 유통을 잘 안 하는 이런 특성상 횟감들을 살아있는 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격이 붙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왔을 때 꼭 드셔볼 필요는 없다. 그냥 제 영상을 통해서 태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식당을 추천드리는 목적보다는 호기심 해결과 대리만족적인 요소가 더 컸었어요. 그럼에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먹어보라고 추천드리자면 그건 살아있는 타이거 새우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육질도 단단하고 단맛도 강해서 별미더라고요. 이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되게 좋은 경험 했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 오마카세 좋아하시나요? 이곳 태국에도 오마카세 전문점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본에서 직수입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태국스러운 오마카세를 맛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제가 또 찾아냈습니다. 태국 시재료를 이용한 오마카세. 제가 알기론 거의 태국에서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회사랑과 함께 그 식당의 음식들을 보러 가시죠.